김용덕 파트너께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실까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원전하고 태양광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우선 역시 탄소 배출권과 연계된 친환경 에너지 측면에서는 태양광이 기본적인 무해 에너지 영역 부분들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. 다만 태양광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위해서는 패널을 설치해야 되는데, 이 설치 면적이 커질수록 에너지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에 대한 대량 생산 지역 부분들에 대한 확보의 문제가 있겠고요. 또한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설치만 한다고 무한하게 에너지를 크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전체 에너지 부분의 30% 정도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, 그것도 25도 정도 수준의 에너지 영역에서만 최대 전력 효율을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이상이나 그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 모으는 전력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대한 설치를 동안 어떤 수요 효과가 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킬로시당 관련돼서 발생하는 태양광 발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약 250원 정도가 드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폐연료봉을 통한 방사능 문제가 되겠는데요.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싸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킬로시당 40원밖에 되지 않는 어떤 에너지 비용 부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기저 전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. 또한 앞으로 진행되게 될 여러 가지 원전 이슈 부분들이 다양하게 지금 5월 말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방문이라든지 6월 11일 날짜에 영국 정부 사절단의 방문을 통한 관련된 또 에너지 원자력 관련된 협의, 그리고 또 체코발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 협상자 선정,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11차 정기본에서의 최소 4기 이상의 국내 신규 원전 건설 부분들에 대한 재료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효율도 높고 전반적인 재료가 많은 원전 관련주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역시나 이제 두 분께서는 신재생에서 이제 지금 원전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셨습니다. 자,